이재용 부회장은 내용을 잘 모른다. 최진성 전 부회장의 오늘 신문 증언 내용인데요. 저 내용은 잠시 뒤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최근 들어서 박 전 대통령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2시간 넘게 태극기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현장 모습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사법부의 잔인한 인권 유린과 인민재판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차례 진행되는 인민재판식 인권 유린 일정에 지쳐 결국 발목 부상 악화로 서울 삼성병원에 실려가셨다. 지병을 앓고 있는 여성 대통령에게 주 4회 하루 10시간씩 살인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의 잔인한 인권 유린은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쳐 쓰러져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현정 의원님, 그 전까지는 좀 조용하다가 블랙리스트 1심 선고 이후에 더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내용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1심 선고 판결문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판단, 즉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좌파 지원을 하지 말고 우파를 지원하라 뭐 이런 것 자체는 정책적으로 대통령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판결의 어떤 요지의 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적인 실행하는 것 자체는 이건 어떤 그 위법이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의 또 국정 방향에 대해 설정하고 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판결문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이 판결문 내용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이제 그게 증거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판결문 자체를 보고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판단한 것은 국정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것 자체는 직무수행이다. 이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장님, 태극기 집회가 점점 더 이제 활발해지는 모양새인데 그 외치는 구호를 좀 봤더니 여성 대통령 인권 유린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 그 발견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변화된 게 이제 생중계 가능성이 생겼죠. 생중계 가능성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다량의 문건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문제가 이제 삼성 뇌물이나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관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증거가 특검에 제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제 집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사회 재판 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뭐 법조계 내에서도 좀 무리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주사회 재판이나 재판 생중계 문제,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제 문건은 제출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분들은 국회와 헌재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1년의 과정 자체가 이 헌법적 질서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수용을 못하는 분들이죠.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의 어떤 그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 이후에 조금 더 이제 결집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결집도를 높인다. 그런데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수변. 네. 근데 이제 청와대 문건이 이제 새로 나온 것이 이것이 아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층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청와대 문건이 나왔느냐. 그리고 그 전에 뭐 몇 장밖에 없다. 청와대에 자료가 없다. 문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캐비넷에서 몇 박스의 서류가 나왔다. 이것이 결국 이제 음모론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도 공동대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근무했다는 사람도 모르는 청와대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입하기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메모되어 있는 것들도 현출을 시켜서니까 보여줬지만 하지만 저렇게 또 어디서 나온 출처를 모르겠는 청와대 문건이라는 음모론이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청와대가 그만큼 이제 믿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신뢰할 만한 그런 특검이 이걸 또 법원에다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재판을 통해서 누가 작성한 거고 어디에서 발견이 된 거고 이런 것이 그래서 적법하게 획득한 거다라는 것이 밝혀져야 저런 음모론도 좀 사그라들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사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야 하는데 또 거부를 했더라고요. 강제 집행을 영장을 지금 받았습니다. 거부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영장을 받았는데 세 번째 결국은 7월 5일 날 불출석했고요. 7월 19일 날 8월 2일 오늘까지도 지금 불출석하고 거부가 됐습니다. 세 번째네요. 세 번째입니다. 집행을 못 했고요. 글쎄요, 이제 사실 이재용 부회장 삼성 재판은 어쩌면 지금 마지막 증인신문 후에 피고인신문 단계거든요. 남았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이 때문에 뭐 안 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불러서 증인신문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더 이상 부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법정되면은 이제 안 하기로 했고 거네요. 8월 7일 날 결심이 된다 그러면 없는 증인신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분위기를 쭉 보니까 지난주에 발가락 통증에서 병원 갔고 어제 박 전 대통령 핵심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여론전하고 오늘 또 구인장까지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뭐 어떻게 봐야 돼?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재판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양동 작전을 좀 벌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외에서는 다시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뭐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 등 장외 집회가 다시 시작됐고 또 특히 이제 재판정 즉 안에서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어떤 뭐 부상이라든지 이제 뭐 어떤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서 재판을 상당히 지연시키고 있는 걸 펼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 오늘 또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핵심적인 이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좀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사실은 이 재판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8월 7일이면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결심이 되고 또 10월이면 이제 본인의 재판이 일단 결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장 내외에서 일단 동시에 일단은 좀 뭐 분위기 자체를 좀 몰아가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참 탄핵때가 생각이 나는 게 박 전 대통령에게 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증인 출석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동이 올바르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로 공범 관계이다 보니까 이것이 본인의 형사 사건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불출석 사유는 건강이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만 본인의 형사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는 면에서 뭐 저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면도 분명히 전술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커트칼 피습 당했을 때 보였던 그 의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로 보여줬던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왔던 그런 일련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결국 성모병원까지 가서 특진을 받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구치소에서 했던 처방 내용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좀 채통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이 정말 너무 안 사는 게 있다. 그런 면에서 좀 한 피고인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법을 준수하려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의연한 모습 같은 걸 좀 기대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박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과 관련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 독대와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입을 열지 오늘 오후 이 거취가 주목되는데 직접 진술을 한다면 지난 2월 기소 이후 처음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오늘 방청객이 만석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뭐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오전 10시 재판 시작인데 7시부터 줄을 섰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원래는 추천권을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이 선착순으로 이제 입장권을 지금 배부하는 상황이고 아마 줄 수 있는 대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만석이냐? 이전에도 재판부 보러 방청하러 오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은 피고인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관계자들, 이재용 부회장까지 신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러 오는 게 아닌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과연 뭐라고 증언을 할까요? 청문회 당시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계 서열 1위 기업인 삼성이 최순실 배경 때문에
압박을 당했다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는 비선 실세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좀 된 일이고 여러 사람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앞으로 특검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정말 최순실의 뒷배경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구로 어떻게 설명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관이 있다. 아주 핵심이다. 들었죠? 최근에 와갖고는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게 되었는지 저도 궁금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정말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이제 2시가 넘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이제 시작됐을 것 같은데 오전 내 삼성 임원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내용을 잘 모른다 이런 취지 증언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최지성 전 미전 실장이나 장충기 전 미전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이제 자신들 선에서 일단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삼성의 그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물론 큰 것들은 결정을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사실 이제 최지성 부회장이 어느 정도 위임을 받아서 그룹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최성 부회장이 본인이 독자적으로 사실은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영향력 등등을 확인을 하고 승마협회에 대한 일단 지원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아마 이 내용을 몰랐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내 선에서 이건 이제 일을 결정을 했다. 이런 이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 결국 보면 이제 삼성의 어떤 그동안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면 결국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병원으로 이제 병원에 가신 다음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까지 좀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좀 결정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최지성 부회장 중심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이 이제 그것을 모든 걸 그룹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런 측면에서 당시에 삼성에 대한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밑에 있는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 이것들을 이제 오늘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 자체는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뇌물죄보다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이 이제 현상들을 좀 매칭하려는 이제 그런 어떤 노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박상원 소장님. 네. 지금 보면 그러면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오후에 이제 피고인 신문을 받겠지만 본인은 몰랐다는 주장을 이제 계속 할 것 같네요. 처음이긴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의 재판이죠. 세계의 재판이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등판한 증인들은 최지성, 장충기 두 분이 등장했는데 이분은 삼성그룹의 거의 뇌수라불 정도로 핵심 인사 아니겠습니까? 핵심 인사들의 정원이 특검에서 진술과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던 것이고 최지성, 그다음에 장충기 미래전략실장이 했다는 얘기인데 글쎄 지금 이게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의 싸움인데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라면 정말 재밌는 게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워낙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엄중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의 어떤 전략은 오늘 장충기 전 실장이나 최지성 전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이 이번 재판에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가는 대략적으로 좀 드러났다는 것이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적인 어떤 책임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실제로 알아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재밌네요. 예, 박지민 변호사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삼성이 이재용 살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점을 좀 보면 정유라의 진술 그리고 캐비넷 발견하고 동시에 그 무렵에 조금 말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최순실을 알긴 알았는데 뒤늦게 알았다고. 예전에 몰랐다고 얘기했다가 조금 진술들을 바뀌어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하고 분리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뇌물죄에서 공범이 아니라 그러면 대가성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린 전략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횡령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뇌물죄를 무죄를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쭉 나온 게 최순실이 겁박했다. 겁박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삼성 측은 계속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고 삼성 최순실 씨가 민간인 최순실 씨가 겁박했다. 이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충기 전 미전 사장의 증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왜 그런 얘기를 그러면 최순실이 겁박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냐라고 이제 김증동 부장판사가 물으니까 관계의 접근성이 있으니 고자질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김증동 부장판사가
그러면 그 사적인 고자질로 대통령이 삼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삼성에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요죄의 피해자다, 삼성은. 그런 취지의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삼성 입장에서 이 대통령이 나서서 그 최순실하고 워낙 가깝다고 하니 최순실이 뭔가 삼성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정유라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 승마협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밖에서 삼성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틀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프겠구나. 그러니까 이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강요죄의 뭐 순수한 피해자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달리 또 반대편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 기회에 얻을 걸 얻자. 우리 기업이 필요한 걸라고 했다고 하면은 뇌물 공여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증언 내용들은 좌우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뇌물죄에 유리한 증언인지 불리한 증언인지는 좀 달리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삼성의 그 미전실, 미래전략실과 관계된 사람들이 특검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법정에 와서 지금 번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그러면 특검에서 이렇게 순순히 특검이 원하는 답을 해준 이유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 아닌가. 특검 자체가 한시적인 특검이다 보니까 그 기간만 지나고 나서 구속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한시적인 특검의 그 상황 자체를 악용한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의 저는 뭐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여하튼 이렇게 진술이 법정에 와서 증언들이 바뀌면서 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정유라 지시와 최순실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는지는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라 결과적으로는 특검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 지금 삼성에서는 어쨌든 최순실 씨를 타겟으로 잡고 물고 늘어지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내야 좀 범죄 성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심전심 같아요. 박 전 대통령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되면 예를 들어 무죄가 되면 박 전 대통령 뇌물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괜히 나와가지고 위증죄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알아서 삼성들이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최순실은 뭐 누가 뭐래도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민간인이고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경제적 공동체의 부분들이 100% 입증됐다 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틈새를 지금 삼성에서 공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다만 이제 캐비넷에서 발견했던 문건들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국정농단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짚어볼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호전됐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네. 2014년 4월이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건희 회장께서 그때 이제 그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 서울병원 이제 VIP실 20층에 지금 가료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뭐 간간히 이제 좀 소식이 전해져도 한동안 산에 뜸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이승엽 선수가 뭐 홈런 칠 때 조금 반응을 보였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조금씩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들어서 아마 건강이 좀 호전이 돼서 이제 복도 같은 데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실 복도를요? 네, 그동안을 보면 사실은 이제 좀 언어라든지 말은 못하고 일단 사실 이제 최지성 부회장이 현역에 계실 때 매일 오전 아침에 이건희 부회장을 아침에 가서 이제 면회를 하고 아침에 매일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최 부회장 이야기에 따르면 그냥 뭐 눈만 끔뻑끔뻑 하시고 그냥 알아듣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건강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본인이 자가호흡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상황이 좋아지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래도 아직 말을 한다든지 뭐 어떤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 호전 소식까지 국정농단 사건 짚어봤습니다.